Hi, Mr. Luke. 루크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Can you hear me well? 네, 목소리 Yes, I can hear 들리시나요? you well. 네, Thank you 들립니다. so much for joining us 함께 today.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henever you're ready, you 준비가 can take it away. 되셨으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기쁩니다. 사실 두 번째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발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인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고 있는데요. 현장에 함께 참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가장 최근에 AI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성 그리고 에너지 관리와 관련돼서 에너지 배출 제로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최근의 혁신 그리고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실 혁신 그리고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AI가 여러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기저에 있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것은 이 기계와 같은 경우에 인류에게 어느 정도의 효용을 줄 때만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적용을 하든지 간에 그리고 어떠한 기계를 적용하고 AI를 적용하든지 간에 그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요.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에게 유용성을 줄 수 있는 정도에 있어서만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AI를 연구하는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있는 스튜어트 루셀 박사가 한 말입니다. AI와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그리고 제조, 에너지 관리 등 다양한 곳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4가지 정도 AI 기반한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고객 만족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와 같은 경우도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AI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솔루션을 적용하고 또한 고객에 있어서의 피드백을 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고객의 만족도 파악을 하기 위해서 AI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 분야이고 또 두 번째 AI가 많이 적용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공급망을 관리하는 것 이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지금 공급망과 관련된 상당히 큰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에 있어서의 자동화라던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AI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지스틱 부분이라던가 그 외에도 자동화 솔루션 여기에 AI가 적용됩니다. 세 번째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성 분야에 AI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AI 기반으로 지속 가능성을 계속해서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큰 효용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많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AI가 많이 적용되는 것은 바로 인력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AI를 통해서 시스템의 개선이라던가 그 외에도 여러 업무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AI를 적용해서 그 결과값을 가지고 재학습을 할 수 있는 등에 있어서의 효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산업에 있어서의 여러 도전 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산업 전반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인데요. 기술이 계속해서 파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파괴적인 기술들이 산업의 전체적인 모습을 바꿔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의 75%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에 의해서 큰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도전 과제는 포춘 1000 기업 중에 94%와 같은 경우에는 공급 사슬망의 문제로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도전 과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과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전 과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것인데요. 이산화탄소 배출의 총 저감, 이것이 한 40% 정도 산업에서 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으로 가야 되는 것이 세 번째 도전 과제이고, 네 번째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력에 있어서의 부족이 있습니다. 2030년까지 되게 되면 210만 명 정도 있어서 인력 부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AI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도전 과제에 답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에너지 전환의 상황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은 전체 한 1조 3천억 달러 정도의 규모로 AI가 에너지 효율성을 통해서 절감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를 보게 되면은 충분히 저감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AI가 하나의 이네이블러로서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AI와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저감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 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부분이 대체 비용, 교체 비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AI가 적용이 되었을 때 조금 더 확대된 캐파를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교체 비용은 낮출 수 있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에서 2050년 사이에 1,880억 달러 정도의 규모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능형 부분에 있어서의 다양한 기술의 적용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이에 기반해서 전력 시스템에 있어서의 비용과 관련된 부분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에너지 절감과 관련돼서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조금 더 조정된 방식으로 AI를 적용을 함으로써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분산화돼서 관리될 수 있고 탈탄소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탈탄소로 나가기 위해서 조금 더 디지털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인데, 그것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 파일럿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과 같은 경우는 상당한 투자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 전략 부분과 같은 경우는 점점 더 분산화되어 있을 것이고, AI는 지속적인 방향으로 에너지 전환을 조금 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AI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기술의 이네이블러로서 AI가 적용되면서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AI가 에너지 전환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는 대신에 지금 보시는 왼쪽의 연구의 자료를 조금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한 에너지와 관련된 활용, 이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트레이닝과 교육 관련돼서도 조금 더 효용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의 어플리케이션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AI가 적용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산업 전반에 걸쳐서 AI가 점점 더 광범위하게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를 구조화해서 이 정형화된 데이터에 기반해 AI 기반의 관리를 해나간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AI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소규모로 시작이 되었다가 이제 조금 더 구조화된 방식으로 AI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크리티컬한 분야에 AI가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잘 구조화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데 에너지 파블릭을 구성을 해서 전체적인 생애 주기에 걸친 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기반을 해서 조직 전반에 걸친 AI의 효용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이 이를 통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몇 가지 내용들, 이것들은 이미 가시적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분야들이 되겠습니다. 산업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에는 새로운 적용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재난과 같은 팬데믹의 상황이었으나 이 해당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속적인 운영, 오퍼레이션을 위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의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 플랜트 운영과 관련돼서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있어서 우선 무인 운영이라고 하는 무인 오퍼레이션 부분, 협업적인 설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AI가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속화돼서 나타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이것이 AR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또한 AI는 하나의 어드바이저로서 관련된 조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정보들이 취합이 되는데요. 에너지 분야와 같은 경우는 에너지의 지속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정보가 취합이 돼서 이것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에 기반해서 다양한 분석 결과들이 나오게 되고 이에 기반해서 조금 더 큰 효용을 지금 볼 수 있는 것이 원격 관련된 운영센터, 원격 운영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AI 기반에서 디지털 트레이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크게 증가한 6개의 케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차세대 스마트 제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화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가지고 자동화가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것은 소프트웨어 기반에 있어서의 자동화의 하나의 축으로 다양한 원격 관리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의 속성은 개방성 그리고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더 에고니스틱적인 방향으로 이 데이터에 있어서의 활용 그리고 AI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래의 방향성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핵심적인 트렌드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4가지에 있어서의 서로 다른 통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전의 시스템은 별도의 사일로 방식으로 존재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트렌드에 기반해서 4가지에 있어서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에너지와 자동화라는 것입니다.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여러 시스템은 사일로 방식으로 조제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탈탄소 그리고 지속 가능성, 효율성 증대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 시스템이 사일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연계되고 있고 에너지와 자동화가 계속해서 통합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그것에 관련된 통계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펙스와 오펙스 관련된 편익입니다. 카펙스와 관련돼서는 카펙스 관련돼서 20%에 있어서의 저감이 있었다라고 얘기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공정 에너지
활용과 관련돼서 10%에 있어서 개선이 있었고 다운타임과 같은 경우는 15% 줄어들었으며 수익성 개선과 같은 경우는 3%포인트 정도의 개선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수치가 되겠습니다. 통합, 자동화,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엔드포인트에서 클라우드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기반이 되겠는데요. 많은 것들이 심리스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에서 에즈로에 있어서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구조에 따라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통합입니다.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클라우드에 기반해서 아니면은 에지에서 다양한 컴퓨테이션이라고 하는 연산작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전에는 사일로 방식으로 존재하던 설계, 구축 이 방법이 점점 더 통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 유지라던가 운영과 관련돼서도 조금 더 원활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베바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적인 시도가 되겠습니다. 아베바는 하나의 통합과 관련된 솔루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보수 유지를 담당하는 사람과의 연계가 이전에는 불가했으나 지금은 디지털 통합 환경에서 보수 유지 담당자와 설계 담당자가 서로 연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스템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가속화된 방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아베바를 통한 연결이 되겠습니다. 우선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와 관련된 통합 작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특히 플랜트에서 인프라의 정보들이 어떻게 통합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PI 시스템과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다 수집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데이터 인프라가 서로 연계되게 되면서 데이터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상당히 잘 조직화된 방법으로 데이터가 분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분석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데이터와에 기반한 플랜트 운영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통합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이트별로 분리되어 있던 것이 이제는 통합된 하나의 전사적인 관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업장별로 많은 것들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 그리고 카펙스 절감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통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KPI를 정립을 하고 통합 관리를 하기 위한 노력을 기업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상당히 큰 규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기반해서 산업과 같은 경우는 디지털화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일 기업과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사업장이 있을 때 이들은 서로 기업에 있어서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원활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급사슬망도 이 단계에서 서로 통합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마지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를 통해서 조금 더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하나의 에코시스템으로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에코스트럭처 파워 앤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전력관리 시스템과 공정 제어 시스템을 서로 연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AI 기반으로부터 진행이 되게 됩니다. 비즈니스 가치를 생산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견인할 수 있는 것이 에코스트럭처 파워 앤 프로세스가 되겠는데요. 운영 비용을 저감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장비의 전체적인 라이프 타임을 증가시킬 수가 있으며 도메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안전한 운영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강점이 있겠습니다. 여러 장비들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상값들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계에 있어서의 알고리즘이 이러한 아웃라이어, 즉 이상값이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을 빠르게 파악함으로써 대응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AI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각각 섹터별로 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전과 관련된 여러 요구사항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제 사용값들이 계속해서 축적이 되기 때문에요. 조금 더 안전한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데이터 수집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 가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분석 어플리케이션이 되겠는데요. 지금은 머신 러닝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분야별로 해서 섹터별로 해서 구체적인 적용 사례들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있어서의 케이스들을 소개를 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이것은 ML 모델이 어느 정도 있어서의 효용을 가져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실제 데이터로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기업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이 석유 시추 펌프를 최적화하기 위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경험 데이터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제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오퍼레이터들에 있어서의 경험들은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신러닝 모델을 적용을 해서 석유 시추 펌프의 운영을 최적화해서 모든 오퍼레이터들이 최적화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자산의 라이프 타임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생산에 있어서의 최적화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목표였습니다. AI를 적용을 함으로써 생산의 13% 증가가 가능했고 에너지 소비를 34%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상값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편익이 되겠고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정확성도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각에 있어서의 섹터별로 맞춤화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에 있어서의 케이스만 소개를 해드렸으나 여러 케이스에도 적용될 수 있는 효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발표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AI 시스템을 배포를 함으로써 조금 더 많은 고객들에게 편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AI가 임베딩 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지금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반해서 조금 더 원활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스나이더 일렉트릭에 있어서의 케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를 통해서 데이터 기반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강점이 되겠습니다.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효율성 그리고 산업의 전반적인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차대한 목표입니다. 에너지 분야는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기 때문에 경제적인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분야가 지속 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주요 내용에 대해서 공유했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저를 초청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을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면대면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아름다운 한국에서 뵈시길 바랍니다.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Your presentation. 네. Is it possible for the audiences to 자, 그러면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Okay. Of course, with pleasure. Of course, with pleasure. No 네, problem. 질문 시간을 갖는 We have 것에 some questions 대해서 from the 동의합니다. online audiences. 자, 온라인 관계자들도 있을 First 것 question we 같습니다. have is, 네, 첫 번째 질문이 since 있는데요. COVID-19 자, pandemic, 코로나19 이후에 contact-led business 비대면 has come 사업이 into the global 세계적인 관심과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AI에 어떠한 영향을 What are the effects 미쳤습니까? on industry 네, 실제 due to work 산업과 from home 같은 경우는 or 재택근무도 hybrid 하고 work 있고요. trends? 하이브리드 Another 근무 환경이 AI 계속해서 related business 마련되고 있습니다. AI 산업에 이는 어떤 영향을 So 미쳤을까요? it has brought opportunities to AI. 자, 그야말로 AI와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기회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사례를 또 마지막에는 사례를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저희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고객에 있어서의 편익을 위해 맞춤화된 서비스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 기업별로 다른 상황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섹터에 맞는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오피스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한국 시장에 맞는 그리고 고객의 상황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하고 또한 배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AI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코로나19 이후에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어떤 실제적인 물리적으로 기계를 조작하지 않고 자동화해서 조작할 수 있는 시도들이 우선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주요한 변화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AI 기반해서 다양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작업장, 숍플로어에 있어서의 변화들을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전력 관리 시스템이라던가 공정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연계됨으로써 효용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ML이라고 하는 머신 러닝 기술이 적용이 됐고 이에 기반해서 편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케이스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물론 기반이 되는 것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변화들입니다. 네,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어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역을 통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실시간 질문 중에서 한국어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실시간 질문은 스마트 팩토리의 설비 유지 보수에서 고장 데이터는 그 발생 빈도나 지속 시간 면에서 유의미한 양을 모으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AI를 예지 보전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Sorry, I didn't get the translation. 네, 통역 기능에 대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통역 기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n English question. 그럼 제가 영어로 말씀을 드리도록 Our 하겠습니다. last question for you.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AI가 어떻게 비즈니스 성장에 기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Whenever you extract
benefits. 네,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편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우선 첫 번째 단계로 돌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편익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용자에게 편익이 있을 정도로만, 편익이 있는 정도로만 기계는 유용성을 가진다라고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탈탄소라던가 그 외에도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탈탄소를 이룰 수 있는 것이 한 40%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측면에서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AI 적용을 통해서 조금 더 넷제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조금 더 의미 있는 적용 케이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조금 더 최적화된 적용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사용자들이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기반해서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크게 매칭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에너지와 같은 경우에는 한 75% 이상에 있어서의 저감 효과를 실제 이와 같은 전환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30에서 35% 정도로만 타겟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AI 적용을 통해서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너지에 있어서 한 가지 탈탄소와 관련된 사례만 말씀을 드렸지만은 효율성과 관련돼서는 좀 더 많은 사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동에 있어서의 노력을 통해서 결국 비즈니스의 성과를 가지면서도 좀 더 편익을 가져갈 수 있는 사용자와 오퍼레이터의 편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적용 사례를 찾을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다음 내년에도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멀리서 강연해주신 저희 룩 부사장님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